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설로 제작된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이 너무 유명해서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사용되죠. 그럼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태자와 결혼할 공주의 사절단과 그들을 환영할 연극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되어도 사절단과 이를 주최한 추기경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은 계속 지연되었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과격해졌죠. 결국 연극을 만든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연극을 시작하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의 잡담 그리고 추기경의 도착으로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배우들이 당황해하자 사람들은 연극이 엉망이라며 조롱했고 차라리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재밌겠다 떠들어댔죠.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가장 못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노트르담의 종지기 애꾸이자 곱추인 카지모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못생긴 사람은 없을 거라며 환호했고 그를 앞세워 행진했습니다. 카지모도는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추켜 세우자 기분이 좋아 그들과 함께했죠. 카지모도의 행진은 노트르담의 부주교 클로드 프롤로 신부가 나타나서야 멈췄습니다. 그는 화가 난 채 카지모도를 꾸중했고 카지모도는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따라갔죠. 한편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연극이 눈앞에서 망하는 걸 본 그랭구아르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울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광장으로 가다 그곳에서 한 집시 아가씨를 봤습니다. 에스메랄다로 불리는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데다가 춤도 잘 췄죠. 그랭구아르는 무턱대고 그 아가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 두 괴한이 나타나 그녀를 습격했습니다. 그랭구아르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한 괴한의 공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헌병대의 중대장 페비스 드 샤토페르가 나타나 에스메랄다를 구해줬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은 도망갔지만 또 다른 괴한인 카지모도는 붙잡혔죠. 에스메랄다는 페비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한편 카지모도의 공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던 그랭구아르는 조금 뒤 일어나 길을 헤맸습니다. 그는 길을 잘못 들어 거지들의 소굴에 들어갔고 거지들의 대왕 클로팽 투르유프에게 끌려갔죠. 클로팽은 거지왕국 여자들 중 그랭구아르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랭구아르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때 에스메랄다가 나타났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그랭구아르의 사정을 듣더니 형식적인 결혼을 해줬고 그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얼마 뒤 카지모도는 납치 미수로 광장에서 태형을 받았습니다. 태형이 끝나자 사람들은 카지모도를 향해 야유와 비난 그리고 돌을 던졌죠. 카지모도는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달라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에 비웃기만 했습니다. 카지모도의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에스메랄다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줬습니다. 카지모도는 선천적인 기형아였고 노트르담 성당에 버려졌었습니다. 그런 그를 거둬들인 사람이 바로 클로드 신부였고 카지모도는 클로드 신부에게 충성했죠. 클로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았던 카지모도에게 에스메랄다는 도움을 준 것입니다. 카지모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병대장 페비스는 약혼녀와 함께 있다 광장에서 춤을 추는 에스메랄다를 발견했습니다. 바람둥이였던 그는 에스메랄다에게 관심이 있었고 에스메랄다 역시 페비스를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페비스는 에스메랄다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는 변장한 클로드 신부였죠. 클로드 신부는 에스메랄다를 만나러 간다는 페비스에게 그럴 리가 없다며 자신이 확인을 해봐야겠다 말했습니다. 페비스는 클로드 신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이 에스메랄다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하는 걸 허락했죠.
클로드 신부는 페비스가 에스메랄다를 만날 때 몸을 숨겼습니다. 순진한 에스메랄다는 페비스에게 사랑한다 고백했고 페비스는 에스메랄다를 유혹했죠. 그때 클로드 신부는 숨기고 있던 단검을 들고 나타나 페비스를 찌른 뒤 도망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놀라 까무라쳤죠. 클로드 신부는 사실 에스메랄다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부주교라는 직책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지만 다른 사람이 에스메랄다를 만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카지모도와 함께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려 했던 또 다른 괴한도 클로드 신부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페비스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썼고 교수형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녀에게 클로드 신부가 찾아갔습니다. 그는 에스메랄다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살려주겠다 했죠.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그가 페비스를 공격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에스메랄다는 교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지모도가 나타나서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녀를 업고 경비병들을 때려 눕힌 뒤 노트르담 성당으로 올라갔죠. 성당은 인간의 법이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인들은 그녀와 카지모도를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클로드 신부는 카지모도가 그녀를 노트르담 성당으로 데려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녀를 찾아가 계속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계속해서 그를 격렬히 싫어했죠. 페비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페비스에 대한 마음이 커져만 갔죠. 하지만 페비스는 에스메랄다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죠. 에스메랄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클로드 신부는 성당에서 에스메랄다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였던 그랭구아르를 만났고 그랭구아르는 그에게 자신의 계략을 말했습니다. 그랭구아르는 클로팽에게 가서 에스메랄다를 구하자 설득했습니다. 거지들은 착하고 아름다운 에스메랄다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로팽은 거지 군단을 이끌고 에스메랄다를 구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로팽은 무기들을 챙겨 거지들과 노트르담 성당으로 진격했습니다. 거지 군단이 노트르담 성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카지모도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카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카지모도의 힘이 빠져갈 때쯤 헌병대가 나타나 거지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랭구아루가 프랑스의 왕 루이 11세에게 가서 거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신고를 했고 루이 11세가 반란군들을 진압하라 명했기 때문이죠. 헌병대와 거지들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싸움을 하며 혼란스러워졌을 때 그랭구아루와 변장한 클로드 신부는 에스메랄다를 데리고 성당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성당에서 빠져나간 에스메랄다는 변장한 클로드 신부를 알아봤습니다. 클로드 신부는 다시 그녀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녀는 그를 모욕하며 맹비난했죠. 클로드 신부는 어쩔 수 없다며 그녀를 귀딜 수녀가 있는 쥐구멍이라는 곳에 넣었습니다. 쥐구멍은 파리 길거리에 있는 반지하 같은 공간으로 종교적인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귀딜 수녀는 그 쥐구멍들 중 하나에 살고 있는 집시를 매우 싫어하는 수녀였습니다. 10수년 전 너무 예쁜 딸을 낳았지만 집시들에게 아이를 바꿔치기 당했었기 때문이죠. 집시들은 그녀의 딸을 훔쳐가면서 선천적인 기형의 아이를 놔뒀고 딸아이가 신고 있던 예쁜 신발 한쪽을 흘렸죠. 그녀는 신발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떠났고 파리의 쥐구멍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집시를 미친 듯이 싫어하게 되었고 기형을 가진 아이는 노트르담 성당으로 보내졌었죠. 귀딜 수녀는 집시인 에스메랄다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메랄다가 소중히 여기던 주머니 속에서 귀딜 수녀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아기의 신발 한쪽이 나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귀딜 수녀가 잃어버린 딸이었던 것이죠. 모녀는 사실을 알고 눈물의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헌병대가 그녀를 잡으러 왔습니다. 클로드 신부가 신고한 것이죠. 에스메랄다는 헌병대에 끌려가 교수대 앞에 섰습니다.
그 시각 클로드 신부는 노트르담 종탑에서 광장을 바라보았고 에스메랄다가 교수형에 처해졌을 때 악마의 웃음을 지었죠. 이때 클로드 신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카지모도는 클로드 신부를 성당 밖으로 밀어버렸고 클로드 신부는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카지모도는 이후 사라졌습니다만 훗날 교수형 당한 시체들을 보관하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여자 송장을 껴안은 듯한 모습의 송장으로. 파리의 노트르담은 줄거리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줄거리 중간중간 건축물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 건축물들을 상상하며 읽는 재미가 있죠. 다양한 컨텐츠로 각색되는 소설인 만큼 각색을 할 때 인물들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원작과 각색된 컨텐츠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죠. 인물 관계를 보는 재미가 있는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